선유 씨는 이 싱어송라이터의 꿈을 안고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열정 넘쳤던 그 모습들이 기억이 나나요? 아, 그 기억나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밴드부를 하면서 또 예. 그때부터 꿈을 꾸면서 대학에 전공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한순간도 열정적이지 않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가끔 느끼는 거지만 좀 과할 때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한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방송을 시작하면서 내가 나중에 유재석 선배님이라든지 뭐 신동엽 선배님이랑 같이 오. 방송할 날을 꿈꾸면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또 우리 같은 학교 출신이에요. 그쵸. 예대 같은 이제 또 학교다 그러네. 보니까 어떤 접점이 있어서 빨리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요. 지금도 열심히 앞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거를 할수 또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할수 있어요. 말씀드리고 있네요. 맞아. 우리가 또 옛날 얘기를 하니까 뭔가 좀 가슴이 막 이게 뜨거워지는 것 같지 뜨거워지는 않습니까? 것 같아요. 맨날 하루하루 잊고 살았다가 오늘 네. 또 이런 열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조금씩 끌어오르는 것 같은데요. 오늘 문화예술 씨를 만나면 좀 더 온도가 뜨거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안 만나도 햇볕이 강해가지고 지금 온도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오늘 이 문화예술 씨의 주인공을 만나러 열정약한 마음으로 한번 가보시죠. 좋아요. 렛츠고. 렛츠고! 어디죠? 이쪽으로 합니다. 예, 나는 이쪽으로. 좀처럼 뒤돌아볼 틈이 없는 삶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고 잊고 살아가곤 합니다. 오늘이 그것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곳은 약간 나무 냄새도 나고 조금 크고 위험한 장비들이 뭔가 있는 것 같은 모습인데 뭔가 강인한 작업을 하는 곳인 것 같아요. 뭐 눈에 다 보이는데 예리한 척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선유 씨. 예. 과연 이 짐작이 맞는지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여쭤보면 될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곳은 어디고 또 누구신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충북 명장 선생님께서 작업하시는 공간이고요. 저는 청년 명장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명장분께서 작업하는 공간이라고 하니까 역시 그 기운이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진짜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즘에 이제 또 젊은 목공예가라는 이제 청년 작가분들이 굉장히 귀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즐거운 하루가 될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저 씨앗일 때는 무엇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무엇이 되겠다고 심어진 것은 생각보다 빠르게 뿌리를 내려 떨칠 수 없는 것이 되곤 합니다. 목공예를 하신 지 이제 4년 차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그때 그 처음 시작점이 좀 선명하게 기억이 날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네, 학생 때 우연히 자격증반을 들어갔는데 거기서 일주일 정도 그 목공을 체험하는 기간을 주더라고요. 거기서 우연히 접하게 됐습니다. 우연히 접하고 또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냥 이렇게 뚝딱뚝딱 만드는 게 재미있다고만 느꼈어요. 예, 업으로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러면 고등학교 때는 뚝딱뚝딱 만들다가 언제부터 내가 업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나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2년 정도 공무원 준비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계속 앉아만 있으니까 성향이 안 맞고 스트레스를 계속 받더라고요. 그때마다 목공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취미로라도 배워보자 싶어서 동네 공방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맨날 앉아있다 보니까 그쵸. 엉덩이가 근질근질해서. 네, 근데 맞아요. 저도 이제 그 마음을 알아요. 저도 이제 또 한때는 공무원 시험을 누구나 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나도 해야 되는구나라는 마음으로 한번 살짝 발현한 거 봤는데 저도 이제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조금 싫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 그래도 목공이라는 어떤 그 취미가 생기면서 한번 그쪽으로 이제 또 이제 가신 건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놀자. 그냥 놀자. 공무원 준비 안 하다. 놀자. 이제 이렇게 됐는데 저보다 나이는 어리시지만 확실히 좀 이제 그렇네요. 뭔가 어떤 묵직하게 이제 또 밀고 가는 그 우뚝한 그러니까. 마음이 있네요. 그러게요. 확실히 그 업이 되는 순간 또 공무원은 완전 장르가 다르잖아요. 네, 지금이 너무 또 스트레스도 덜 받으시고 행복하실 것 같아요. 행복하죠. 얼굴에서 티가 나잖아요. 또렷하지 않고 어렴풋한 무언가. 그 막연함 속에서 선명한 무언가를 찾아낸다는 건 운이 따라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수연 목공예가는 망설이지 않았던 도전으로 차세대 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듭니다. 이 목공예를 처음 한 일주일 정도 체험을 해보셨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 체험했던 게 계속 생각이 났다라고 하셨는데 처음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길래 이렇게 계속 생각이 났을까요? 그 선생님께서 약간 진중하신 모습도 그렇고 철을 만지는 것보다 나무를 만지는 게 더 부드럽고 그게 너무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 여러 상황 중에 업이 되고 하는 거는 뭔가 기회라는 게 또 있어서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동네 공방을 처음 찾아가서 배우게 됐을 때 그 선생님이 마침 그 기능경기대회라는 대회를 입상을 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저도 그 대회에 나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지방대회 입상을 하고 전국대회 가기 전에 네. 지금의 명장 선생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직접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해주지 않거든요. 그럼요. 나는 이 나무가 좋아. 목공을 한번 해볼 거야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라면은 절대로 명장님도 만날 수 없을 거고 그러니까.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았을 수도 없을 거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텐데 이렇게 또 뛰어들고 도전하고 하니까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때 제가 지방대회를 나갔을 때 명장 선생님은 다른 분의 지도교사셨어요. 원래 명장 선생님은 무뚝뚝하시고 과묵하셔서 다른 분들한테 선뜻 말을 안 거시는데 저한테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말을 걸게 되셨다고 진짜로요? 하시더라고요. 너 내 제자가 되어라. 이런 느낌이야. 네, 제가 되어라. 예. 네,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네,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끌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야, 그게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실과 실이 연결돼 있는 것처럼 그런 게 있나 진짜? 그럼 약간 그 거부감 같은 건 없었어요? 처음에는 명장 선생님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나한테 이런 걸 알려주시지? 뭐 대단한 분이신가? 이런 생각에 그냥 듣고만 있었죠. 아니면 뭐 이제 또 장비를 나한테 팔려고 하는 건가, 나무를 팔려고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알고 보니까 명장님이었죠. 네. 좀 더 일찍 초등학생 때부터 배웠었으면 더 기뻤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이제 손기술이라든지 그런 거는 어렸을 때부터 배워두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도 들고 세계대회까지 나갈 수가 있는데 그건 나이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못 나간 게 한이 될 것 같습니다. 이수연 목공예가는 무엇을 만들어낼까요? 하고 싶은 무수한 것들 속에서 그는 이렇게 중심을 잡고 서 있기로 했습니다. 우리 작가님의 작품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굉장히 멋들어지면서 고풍스러운 가구인데 이 가구를 주로 제작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대회 종목을 가구로 나갔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가구 분야로 이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도 가구를 처음에 선택을 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가구는 사람과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떼하고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 수납 공간에도 도움이 되고 그 디자인도 사람에게 편한 디자인으로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매력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이 가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우리 옆에 있는 이제 가구 자연스럽게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잠잘 때라든지 아니면 뭐 거실이라든지 일상생활하는 곳에는 이렇게 가구들이 있어가지고 뭔가 직접 가구를 만드신다라고 하니까 더 의미가 남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구라고 얘기하시니까 뭔가 지금 모양도 그렇고 일반적인 가구랑은 좀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어떤 작품을 보는 느낌이거든요. 그럼 이 작품마다도 뭔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아이들의 의미나 이런 게 있을까요? 이 작품은 공모전에 가서 특선을 받은 네, 작품입니다. 이 친구군요. 네. 이 가구를 보고 지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로봇 귀여운 로봇 같은 네. 느낌이에요. 여기 다리도 있고. 네.
약간 로봇이 이렇게 쫓아 가가지고 뭐 저쪽 가 있어 그러면 탁탁 가가지고 거기 있을 가서. 거야 뭐야. 그래서 이 작품의 이름이 동화입니다. 오, 네, 그렇구나. 네. 동화? 어떤 의미의 그 동화인가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로봇 같은 느낌을 담아서 맞네. 네, 맞습니다. 네, 오. 이 작품을 보는 게 이제 다르다. 역시 무궁화. 네, 무궁화상. 그러면 이제 요 작품은 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제 선생님이 이 원으로 된 나무를 한번 사용해 볼래 하셔서 즉석에서 바로 아이디어가 나온 작품입니다. 그럼 도면 없이도 바로 뚝딱뚝딱 이렇게 네, 이 네. 친구는 3D로 만들었는데 네. 바로 만드신 거네요. 그쵸. 와, 요것도 그럼 어디 대회 출품? 네, 이번에 출품을 해서 아직은 어떤 상인지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특선 이상의 상을 받을 예정입니다. 받을 예정이라고 하셨어. 뭔가 미리 그 심사위원들과 얘기가 된 부분인가? 이거 공모전은 특이하게 사진으로 먼저 사진으로? 네, 1차 심사를 하고 2차 심사를 실물로 보고 네, 그럼 1차는 순위가 통과. 네, 1차는 통과를 한 거죠. 오늘 받을 예정이 많네요. 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가구를 직접 만들면서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 또 작가님이 굉장히 멋있게 보이네요. 라임 적었다. 이해하셨어요? 네, 네. 무언가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것이 비로소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된다고 합니다. 이 나무도 한 사람의 손이 닿아야 비로소 쓰임이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될 텐데요. 많은 작가님들께서 이 작업하는 스타일을 보면은 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뭐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손으로 이제 스케치 하시는 분들 계시고 아니면 그냥 바로바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작가님은 보니까 뭔가 세밀하게 단위라든지 수치 이런 것도 다 적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스타일인가요? 저는 대회 준비를 먼저 시작했다 보니까 치수를 이렇게 정확하게 하는 게 습관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3D로 그림을 그려서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또 그러게요. 요즘 또 MZ 세대니까 좀 3D가 아니야. 3D 뭔지 그러니까. 알죠? 예. 아니 목공에 3D를 또 쓸 줄 몰랐어요 저는. 그거 너무 신기한 작업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작업하실 때 3D 작업을 만들 때는 요거를 또 현실화하는 거에서 또 많은 고통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것도 나름 고통이지만 그래도 나중에 완성 작품을 만들고 나면 그 뿌듯함에 그 고통은 싹 잊혀지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조금 의미를 담으면서 생각해서 만드는 편인가요? 그 나무의 색을 특유의 색을 웬만하면 그대로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이제 색도 다 다르고 네. 이 느낌도 촉감 같은 것도 다 다른 거죠. 네, 나무마다 향도, 색도, 촉감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다 다른 이 나무들을 이제 하나의 작품으로 탄생하기까지 굉장히 좀 힘들 것 같은데 하다가 그냥 근데 고통스러워 막 그래가지고 그냥 안 해! 라고 한번 좀 생각해봤던 적은 있죠. 많죠. 그럴 것 같았어요. 예. 많은데 포기하진 않고 끝까지. 그때 잠깐 내려놨다가 잠깐 내려놨다가. 네, 마음이 좀 풀리면 다시 작업을 하고. 친구랑 같아요. 좀 네. 싸웠다고 해서 너랑 안 봐! 하지만 막상 또 같이 있게 되는 그런 마음인 거죠. 안 먹는다고 하면 나는 안 보는데? 오늘부터. 나 이제 소녀씨 안 봅니다. 안돼 제발 여러분 저를 지켜주세요. 나무도 그것으로 만든 가구도 모두 직선적이고 각이 져 있는 것들입니다. 그와 반대되는 둥근 것과 부드러움을 이수연 작가는 추구합니다. 작업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가 상상했던 그런 그림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 장비들도 엄청나요. 맞아, 뭐 맞아. 톱도 보이고, 그리고 망치도 있고, 뭐 이제 조각칼 같은 것도 있고,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이걸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그 시간과 경우에 따라서 사용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공방에서 배웠던 장비들은 이런 모터가 달린 장비들이고요. 그리고 여기 와서 주로 배우고 있는 거는 이런 수공구들입니다. 그런 것도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네. 수공구에는 주로 손으로 만드는 톱글, 대패 같은 게 있고요. 이제 장비 같은 경우는 주로 장비가 모터가 달려서 대신 잘라주거나 그 대신에 섬세한 작업은 못해요. 기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장인분들은 대부분 이런 수공구를 이용해서 작품을 만드는 데 사용하시는 그러면 이제 수공구를 사용할 때랑 이런 장비를 사용할 때랑 그런 어떤 느낌 같은 것도 좀 다를 것 같아요. 아, 네. 이제 섬세한 작업을 못 하다 보니 더 거친 느낌이 나고요. 여기 단면을 보시면 이런 톡 자국이 있다시피 네, 부드러운 느낌을 내고 싶을 때는 수공구를 주로 사용합니다. 저는 뭔가 그럼 수공구가 어울릴 것 같아요. 아, 부드러운 섬세한 남자가 남자. 섬세한. 맞아. 그러면은 공구에 따라서 사실 그 작가만의 특성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선생님도 좋아하는 공구가 혹시 좀 따로 있을까요? 주로 장비를 처음에 먼저 사용을 하고 마감을 수공구로 하고 있는데 저는 부드럽고 그런 그 선한 그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편안하고 이런 몽글몽글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네, 그래서 동그란 느낌을 좋아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잘하고 있다, 이미 충분히 빨리 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아직 만족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처음부터 명단 선생님 밑에서 배웠던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몸에 안 좋은 습관이 배 있어서 그걸 고치기가 선생님도 약간 포기를 하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선생님께서 무뚝뚝하시다 보니까 그냥 하고 이렇게 지나가시면 이제 그 정도는 됐다라고는 표현이시거든요. 그게 되게 성취감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열정이 서린 공간에 있으니 마음이 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배시시가 있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목공예가로 다시 한번 좀 태어나 보려고 이렇게 앞치마까지 착용을 하고 이제 그러니까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짜잔. 그 어떤 이 나무의 참맛을 좀 느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오늘 근데 하루 만에 만들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장롱 지금 뭐 이렇게 딱 해도 뭐 바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아지고 그런 거 안 돼요? 아유, 그거는 오래 걸리죠. 그럼 뭐를 저희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아쉽지만 오늘은 연필꽂이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이 옆에 네, 있는 네. 연필꽂이. 연필꽂이. 이 연필꽂이 보니까 뭐 이렇게 탁탁탁 해가지고 탁탁탁 잘라가지고 탁탁탁탁 하면 조립하면 뭐 끝. 그쵸, 금방 걸리겠죠. 그래도 이제 저희가 또 이제 도구를 사용해야 되는 거고 하니까 어떻게 뭐 주의해야 될 점 같은 게 있나요? 어떻게 하면 또 잘 만들 수 있는지. 아무래도 이렇게 돌아가는 공구를 사용하실 때는 장갑을 절대 끼시면 안 되세요. 오히려? 네, 그 실밥이 말려 들어가서 손가락이 끼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옆에서 우리 또 작가님께서 다 도와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도전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일단 나무를 저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톱질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 멋대로 한번 또 네네,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이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쭉 날 잡으면 안 돼. 다쳐요. 오. 조심. 천천히. 와. 박수. 삐뚤한데요? 삐뚤한데요? 이거는 우리 또 작가님께서 아마 수선을 해주실 거예요. 야, 이거 보세요. 깔끔하게. 언제가 힘이 더 들어가요? 당길 때 힘을 주시고 밀 때는 힘 빼시고. 오, 잘하시는데요? 오. 지금 갖다 쭉 밀었다가 쭉 당겨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영차. 어디 차. 차. 지쳤어? 안 돼. 파이팅! 이거 더 잘 자르셨는데요? 뚝딱뚝딱, 쓱싹쓱싹. 공구를 다루는 소리는 그럴싸합니다. 무언가를 담아낼 수 있는 형태도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 안에 무엇을 담을지는 모를 일입니다. 저희가 연필꽂이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썩 재밌어요. 좋지는 않네요. 너무 재밌었어요. 처음 해보는 거라서 완전 그래요. 재밌었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재미없었어요. 우리
또 작가님께서는 저희 둘 하는 거를 보고 좀 어떻게 보셨는지. 저의 처음 배울 때 모습이 생각이 나서 아, 그래요? 예. 네, 기억이 새록새록 났네요. 그럼 저같이 이렇게 하는 게 선생님 같았나요? 아니면은 류포터님이 약간 하는 게 네, 저도 처음에 정말 소질이 없었습니다. 아, 소질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직접 만들어 보니까 어땠어요? 저는 배시시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다른 거에도 재능이 좀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더 예쁘게 만들고 싶고 더 잘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더 열심히 꼼꼼히 만든 것 같아요. 그래요. 사람은 늘 겸손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부터 약간 그 나무가 쪼개지면서 이 나무와 내가 안 맞나라는 생각을 좀 잠시 해보게 됐는데 그래도 예, 이렇게 또 만들긴 만들었어요. 근데 누가 봐도? 울퉁불퉁 맞아. 막 이게 아무도 안 맞고 그냥 다 안 맞고 여기는 이제 또 부러져가지고 쪼개져가지고 저희가 피스도 이제 못 박았는데 그래서 그냥 저는 그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좀 강조하고자 했고요. 연필꽂이라고 만들었지만 저는 여기에다가 연필을 꽂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 어떤 걸 꽂으시는 거죠? 어떤 그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제 마음을 모아서 여기에다 딱 담아서 간직하면서 늘 바라보고 그러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송을 만들 수 있을까? 우리 작가님처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가구를 만들고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기에 모아서 항상 이렇게 또 보면서 노력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역시 예. 그래서 청산이시. 오늘은 더 잘 만들긴 했어요. 네, 선효 씨가 맞죠? 네네. 네, 더 잘 만들었어요. 예. 역시 새로운 재능에 오늘 또 한 번 눈 뜨게 되는 하지만 역시구나 예수 씨. 늘 강조하는 거는 뭐 이기고 지고 중요한 게 아니다. 그쵸 맞아요.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맞아요. 이유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는 나무와 어떤 그 톱이나 이런 도구들을 저는 손대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효 씨의 차례입니다. 우리 청년 작가 이수연 목공예가를 응원하기 위한 그런 이제 노래를 준비를 해오셨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떤 노래인가요? 오늘 이수연 작가님의 모습 보니까 그런 열정이 뭔가 이제 이수연 작가님 뒤에서 날개가 돋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예. 러브올릭스의 버터플라이를 준비했어요. 버터플라이. 그쵸. 맞아요. 태양처럼 빛을 내는 그대여. 이 노래 맞나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이게 무슨 노래지? 착각하실 수도 있을 것 약간 같은데. 헷갈리긴 한데 예, 제가 선효 제대로 씨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들려드리는 그 노래를 들으면은 여러분들 아마 이 노래구나라고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러면 선효 씨가 부르는 버터플라이 들으면서 여러분들 함께 날아올라 보자고요. 어리석은 세상을 너를 몰라 누에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 겁내지 말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별처럼 빛을 내는 그대여 이 세상이 거칠게 막아서도 빛나는 사람아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이 볼 수 있게 날아 저 멀리 바라게 되는 시기가 다를 뿐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빛을 품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이 품은 것을 들여다봤습니다. 우리가 오래도록 지켜보고 기대해야 할 이수연 목공예가를 알아갑니다.
오늘 작가님과 함께하면서 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 열정을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됐거든요. 오늘 함께한 소감 한 말씀 이야기해 주시죠. 네, 함께 인터뷰를 하게 되어 너무 영광입니다. 네, 가르쳐 드리는 게 너무 행복했고요. 너무 즐거운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하면서 만들면서 이런 거 저런 거 체험도 해보고 하면서 아 작가님이 생각하는 이 목공에 대한 열정이 정말 가득하다고 느꼈어요. 저희 마지막 질문이 있거든요. 이제 이수연 작가님이 목공의 작가로서 앞으로의 꿈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아직은 청년 명장이지만 앞으로 대한민국 명장을 향해 달려갈 생각입니다. 아, 대한민국 명장. 뭔가 굉장히 큰 꿈을 이제 또 가지고 계시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실 거잖아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약속할 수 있습니까? 네, 약속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신 있게 약속했어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 프로그램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명장이 되는 그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얼마나 걸릴까요? 좀 미리 얘기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좀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버티는데. 적어도 5년은 걸리죠. 5년? 너무 빠른데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빠른 예정이 2-3년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5년 뒤에 명장이 된 우리 또 이수연 작가님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차게 마무리해 보시죠. 둘, 셋. 안녕하세요. 문화예술 시해주시면 돼요. 이러면 명장 못해요. 죄송합니다. 명장의 조건 중에 하나가 문화예술 씨 이거를 잘해야 되는데 네. 제가 안녕 다시 한번 문화예술 씨가 네. 자, 명장의 그 꿈을 가지면서 네. 자, 둘, 셋. 안녕하세요. 문화예술 씨.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제발. 우리 명장님 잠시만요. 먼지가 묻었네. 잘 보여야 돼, 잘 보여야 돼.